최근 아이폰 유저만 받고 있다는 이 아르바이트 공고 문자, 대체 이 괴문자의 정체가 뭘까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문법과 내용, 허접하다 못해 남을 속이겠다는 성조차 보이지 않는 스미싱 문자라고 하기엔 이게 좀 특이한 게 일반 문자가 아닌 아이메시지, 그러니까 애플 유저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보시죠?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뜨는 일반 문자와 달리 이 파란색 발신자는 애플 아이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낙 처음 본 사례다 보니 인터넷엔 온갖 교소문이 떠돌았어요.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이 문자를 그저 받기만 해도 휴대폰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는 루머였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해당 루머는 페가수스라 불리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정보가 과장돼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페가수스가 뭔지부터 설명해야겠죠. 자, 페가수스는 사이버 전쟁에 쓰일 법한 무기급 소프트웨어예요. 제로 클릭 기법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염되는 스파이웨어입니다. 아니 잠깐만, 페가수스가 제로 클릭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아이폰이 해킹된다는 저 소문이 실은 맞는 말 아니냐고요? 자, 이 스미싱 문자에는 페가수스 스파이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 문자를 받은 아이폰이 정말 페가수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해봤거든요. 보이시죠? 전혀 감염되지 않았어요.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페가수스에 감염되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페가수스는 그 위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개발 기업인 NSO조차 자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스파이웨어를 활용해 몇몇 국가 정보기관이 기자나 활동가, 정치인을 사찰할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폭로가 터져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평범한 일반인이 페가수스 감염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대중화된 스파이웨어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물론 혹시 모르니 이 페가수스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iOS 업데이트만큼은 반드시 진행하는 편이 좋겠죠. 자, 그럼 이대로 문제가 끝일까요? 이 수상한 메시지가 스파이웨어를 숨긴 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찜찜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이 번역투의 한글 좀 보세요. 이건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발신자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링크에 적힌 카카오란 글자, 실제로 이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면 이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결되는 링크거든요. 만약 제 국적을 확인할 수 없다면 왓츠앱이나 라인, 텔레그램 등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신저 링크를 걸어뒀겠지만 이 발신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카카오톡 링크 딱 하나만을 걸어뒀습니다. 결국 종합해보자면 이 스미싱 문자를 보낸 사람은 문자의 수신자가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한국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발신자에 대한 실마리는 찾는 게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발신자 메일 주소 뒤쪽에 이 163.com 보이세요? 이건 중국의 포털 사이트로 우리로 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예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역시나 차이나. 결국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 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한국인의 애플 아이디를 이렇게 대량으로 수집할 수 있던 걸까요? 중국발 개인정보 수집 시장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는 보안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여준 자료는 좋기 수십 대가 넘는 아이폰을 이용해 끊임없이 아이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는 중국 내 한 스미싱 문자 작업장의 모습이었죠. 아이메시지가 계속 발전함으로써 기존에는 이제 짧은 메시지밖에 보내지 못했던 거를 긴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링크, 그런 것들을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메시지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사이버 블랙마켓에선 이런 식으로 아이메시지를 보내는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인이 사용하는 애플 아이디도 공공연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애플 아이디 거래 사이트에 입장해보니 한국인의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개당 구이한 우리 돈 1,6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들의 손에 한국인 애플 아이디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중국도 작은 쇼핑몰도 있을 거고, 그런 데에서 이제 보통 해킹하게 되면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애플 아이디도 이메일로 이루어졌잖아요. 보통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의 각종 사이트를 해킹해 메일 주소 혹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자신들이 개발한 애플 계정 분별 소프트웨어에 이 정보를 넣어 해당 메일 주소로 등록된 애플 계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대입기란 이름을 달고 특정 메일 주소의 해외 사이트별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툴이 판매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죠. 결국 한국의 아이폰 유저들에게 발송된 이 수상 문자는 페가수스 스파이어가 숨어있거나 아이폰이 해킹된 것이 아니라 그저 보안이 허술했던 홈페이지에서 털린 것과 같은 계정의 애플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발송된 문자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이 남았죠. 이 문자 정말 이만큼 돈을 주는 알바 고용 문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낚이는 셈 치고 이 링크에 들어가 봤거든요. 한국어는커녕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자칭 팀장이 내린 명령은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들이 만든 테스트 플랫폼에서 물건 구매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마다 휴대폰 번호, 이름, 메일 주소 등 온갖 개인정보가 탈탈 털릴 수 있는 항목들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이 지시를 전부 이행한 뒤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5,000원이었지만 심지어 이마저도 뽑을 수가 없는 돈이더라고요. 팀장이란 사람은 현재 제 직위가 정규직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이트에 보관된 돈을 곧바로 현금하고 싶다면 VIP 승급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자는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오히려 개인정보 플러스 돈을 받아 챙기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의 사기 조직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조직에선 유인을 위해 정말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정보가 털리게 되는 셈이라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애당초 이런 링크를 누르지 않는 게 가장 속 편한 일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런 문자 공세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나마 효과가 알려진 건 iMessage의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설정 메시지에 들어간 뒤 iMessage 자체를 끄던가 발신 및 수신 항목에서 전화번호가 아닌 애플 아이디로 iMessage가 수신되는 것을 막으면 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면 내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대방과는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아르바이트 금자 사기 문자는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호주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젠 스팸 메일의 시대가 가고 스팸 메시지의 시대가 오는 것 같죠. 이런 문자들은 그저 받는 것만으로도 유쾌한 경험을 주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은 제 정보가 노출되거나 팔리지 않는 걸 바라는 걸 모를 테니 최소한 휴대폰 제조사나 OS 개발 담당 쪽에서 스팸 메시지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적극 업데이트해주면 좋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스무스뉴스가 아닌 오목교 전자상가 채널에만 관련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바이. 오목교 전자상가 구독 좀 해주세요.